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선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오래간만에. 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요즘 청년여수원 수곡동 근처에 예. 개인 사무실을 내셨다고요? 네, 네. 좀 됐습니다. 이제 네. 한 달, 조금 더 넘은 네. 상황이 됐고요. 예, 그냥 편안한 저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서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찌 보면 지역위원회 사무실 겸 이렇게 공적인 공간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저 개인의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만의 공간에서 여유로운 생활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상당히 차분하게 하시는데 그 경선 과정도 조금 이제 스펙타클했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 지금 생각해보면 또 엄청나게 멀리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글쎄요, 돌이켜보면 이제 4달도 아직 안 됐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상황들이 그 시간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한 어떤 아침처럼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오랜만에 이 주어진 뭐랄까요, 자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저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큰 충격적 결과여서 네. 마음 잡기도 많이 힘들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를 아껴주신 분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든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을 표해 주셨는데, 이제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떠시고, 가족들도 요새는 예, 그 사람 사는 게 물론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듯이 정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엄청난 불행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도 세월이 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시간 속에서 가만히 둬도 많이들 해결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누구나 다 그렇듯이 굉장히 힘들고 분주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중지되어야 됐을 때의 이 허탈감이라든지 실망, 또 심지어는 분노까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세월 속에서 잘 극복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선거에 나가서 낙선한 분들 안타까움이 많지만, 특히 이장섭 의원님은 한 번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좀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괜히 아픈 얘기를.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저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4명의 국회의원이 단지 민주당 의원인데 초선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다들 초선 의원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 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쭉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국회의원 활동이라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국민들, 유권자들과의 소통, 또 어떤 친화력을 높이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지금들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 내지는 지역사회 정책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량도 키우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개헌한 지 뭐 한 달 네. 조금 지난 시점에서 아직 안 지났죠. 요 시점에서는 뭐 누구든 다 부족한 측면이 있을 테고 특히 초선들은 그럴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더 쓰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그래서 열심히 이런저런 공부 모임,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부 모임이라든지 어떤 국가 정책에 관한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힘써서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지역 선출직으로서의 지역 사회를 끌고 가는 어떤 부류라 그럴까요? 지역의 어떤 그 지도자 그룹과의 소통이라든지 뭐 의견 교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수가 뭐 일정 정도 있던 분들, 지역에서 쭉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은 그런 소통 통로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 발전의 뭐 비전도 좀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텐데 네. 이번 같이 이제 네 분 국회의원이 다 초선인 경우에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그룹, 뭐 주류라고 포함해도 좋게 표현해도 좋을 만한 이 그룹들 또 도지사, 시장 이런 그 지역사회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룹과의 소통과 어떤 토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각자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선출직이면은 국회의원 네 분 충북도로 따지면 이제 더 많고요.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그 뭐랄까요 이게 의기투합이 돼야 그래서 단일한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밀고 가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뭐,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 네 분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그런 관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지역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문화계 등등 해서 이게 합쳐서 하나의 생각으로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이후에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의 열정과 또 국민, 우리 유권자들, 시민, 도민들과의 친소 관계를 넓히고 대화의 장을 넓히는 이 부분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뒤에 이 두 분들 어떤 지역의 어떤 정책, 국가의 제도 개선, 특히 이제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만드는 교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선이 되셨고 또 공교롭게 지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당정이라고 따지면 지역에서는 도지사, 시장이 다 국민의힘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은 다 초선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도청 전부지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돼서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후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뭐 직접적으로 여쭈면 그 도지사 선거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태희에서 처음 그런 질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공직을 관둔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그간의 어떤 저의 어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그 활동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뒤돌아볼 여유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갖추고, 필요하다면, 다시 제가 이제 정치 일선을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후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선배들 또 여러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나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답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잘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섭 효과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만 이제 이임 인사를 현수막을 저는 서원구에만 건 줄 알았어요. 네. 좀 지나가다 보니까 육거리 시장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아주 크게 잘 하셨는데 그래서 청주시 전역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또 정치 활동도 재개하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선거가 굉장히 먼데도 지역 정치가 막 달아오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쭉 지속되면 앞으로 정치 구도는 또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본뜻은 아니었는데요. 본뜻은 사실은 이제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취임하면서도 네. 취임 일성으로 저는 제 지역구가 서원구이지만 청주시 서원구이지만 서원구만 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진 않겠다. 예, 저를 키워준 충북 전체를 보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또 제천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뭐 제가 충청북도 부지사 하면서 느꼈던 마음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넓게 충북이 저를 키워줬고 충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가 공직자로서 하는 것들에 대한 당연한 본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렇게 또 여러 분들이 또 저를 청원해 주시기도 했고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례적이지 않게 전체에다가 이제 프랜카드 걸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그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만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맞아요. 뒤늦게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뭐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일찍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으로서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인사였고, 제가 뭐 정치 일선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더 어떤 제 역할을 가지고 저의 경험과 뭐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MBC 충북의 이병선 국장하고 인터뷰한 것도 아주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전화드렸잖아요. 인터뷰를 언제 하긴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있다가 그때도 이제 시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일선으로 몇 달 안에 바로 돌아오셔서 얘기도 해서 저는 좋아요. 여의도 생활,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한민국 정치는 언론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치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론들이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고 내지는 그쪽으로 몰아가고 이러면서 정치가 빨리 불도 붙고 그러는 건데 뭐 나름대로 또 순기능도 있으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워치독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또 애완견이라는 소리도 듣고. 하여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그만뒀더라고요. 다음 당대표는 어차피 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당이 운영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른바 친명이란 분들이 이제 많이 되셨고 앞으로 이제 선거도 남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공천 얘기를 2년 후에도 또 그런 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섣불른 이런 관측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저 포함해서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뭔가 이제 의혹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일종의 약간 편향적인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뭐 과정에서 뭐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전체 어떤 민주당 내지는 대한민국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 이장섭이라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지방선거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내지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이재명 개인의 어떤 뭐 권력용 내지는 뭐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 정말 나라가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국민들의 언어로 뭐 시쳇말로 표현을 하면 개판이다. 예,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리고 자기의 대한민국을 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현재. 그렇다면은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들은 어쩌면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의무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다른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좀 더 소위 얘기하는 자기 진영을 탄탄하게 꾸리는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예, 뭐 제가 희생양이 되었어도 그것들은 정치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 즈음에 도달하면 대통령 선거가 바로 몇 달 후에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외연을 확대해서 중도층 이상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때 가면 소위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예. 이번 총선은 자기 진영을 좀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 지방선거는 내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국민들 누구라도 포용을 하지 않으면 지난 선거도 0.7%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한테는 교훈도 있고 그래서 아마 소위 얘기하는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그런 류의 공천일 수는 없다. 이것도 뭐 이번도 제가 앞에서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국민들 일반적 흐름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진다면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방식 역시 그때는 이제 그때의 상황에 맞춰지는 포용적 리더십, 그래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원칙 속에서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뭐 소위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우려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또 있네요. 요즘 당원 주권론 막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일방으로 간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고 포용적 리더십을 통한 그러한 이제 공천 과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집권 세력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뭐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된 얘기지만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자꾸 일을 만들잖아요. 근데 요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곽이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의원님 계시고 김병호 전 교육감님도 거론되고 송기석 진척운수님도 뭐 거의 확실시 될 거 출마하실 것 같고 신용환 전 서울대 교수도 들어보니까 뭐 출마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공천
네, 그 준비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 시작하신 거예요? 아, 네, 그건 아닌 거죠. 일을 계속 언론인 아니랄까봐 일을 계속 또 만드시는 건데 제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어쩌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한 것이 이제 커지는 측면도 있는데 뭐 그런저런 걸 떠나서 그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거론되는 후보들, 뭐 2년은 남았지만 그 여러 후보들을 거론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선거 때 벼락치기로 와서 뭐 한두 달 뛰어서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뭐 그런데 일찌감치 후보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 내지는 뭐 이 술자리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국민적 검증이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의 좋은 장점은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 자리가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그러면 여기가 경쟁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안 되죠. 그건 정말 위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많아야 된다. 도민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경쟁 구도는 치열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래야 이 후보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좋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장려해야 돼서 더 많은 후보들을 우리 언론이 발굴해 주시고 그들을 이 경쟁 구도 속에 담아서 그래서 또 새로운 자기의 멋진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에 일조해 주시면 아주 뭐 좋겠다. 지역에서의 언론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질문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때가 지금 민선 8기가 2년 지날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할 수 없이 현직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한데 인터뷰도 뭐 7월부터 쫙 뭐 시장 도시사 쭉 군수들 나올 때인데 지금 정치하는 또 국회의원 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 충북 도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너무 좀 뭐 비판적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김영환 지사 지지율도 뭐 10등 밖으로 떨어져 갖고 안 올라와요. 또 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사건이 좀 많아서 한번 냉정하게 보신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냉정하게 보면 잘 못하시죠. 뭐 도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서의 문제는 아니죠. 지도자가 때로는 이제 어려운 일을 하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데 중국 도정을 보면 제가 굉장히 저도 이제 뭐 도청 생활도 하고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지역사회의 어떤 이런저런 현안들 그리고 뭐 이후에 어떤 미래 전망까지도 포함해서 관여를 해보면서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뭐 가장 큰 문제는 그 소위 뭐 100년대계라고 하죠. 근데 뭐 100년까지도 필요 없고 10년 후에 충청북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달 전까지도 현직에 있었던 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뭐 도민들도 당연히 모를 테고요. 그런데 그 도의 이 광역자치단체 역할에서 이런 장기 정책 비전,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발전 어떤 계획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거를 중심축으로 놓고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이것들을 실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네. 국회의원들이 초선이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하나로 여야를 떠나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들은 굵직한 지역 현안이죠. 예,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당시에 정택 국회 부의장도 계셨고 여러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활동을 하고 했죠. 그것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충청북도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이것들을 추진하는데 모두가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도 당시에 초선이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서 뭐에다 현재 힘을 써야 되는지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필연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도 있겠고 또 지역 어떤 현안, 큰 현안을 풀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자체, 즉 그 충청북도든 청주시든 각 시군들의 장들이 이런 기획을 하고 이걸 지역사회에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 경제계든 정치계든 문화예술계든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합쳐서 하나의 역량으로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래야 충청북도도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냈다는 이 성취감으로 또 다른 어떤 발전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언뜻 떠올리면 못난 이사가 뭐 무슨 뭐 영상자서전 이런 부분들 그 뭐 레이크파크 이런 것들인데 그게 충청북도의 장기 비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뭐 읍면동 이런 차원에서도 풀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충청북도 전체가 갈 수 있는 큰 현안들을 가지고 대정부 협상도 하고 여야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윤선 8기입니까? 2년 오는 과정에서 너무 안 보였다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희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너무 국회의원들 괴롭혀가지고 될 때까지 괴롭힌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뭐 재밌게 말하지만 그 정도로 집요하고 많은 이슈들을 국회에 던졌는데 김영환 지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2년 동안 계실 때? 그렇죠. 뭐 당연히 그 우리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수정 지사한테 걸리면 바로 해줄 거냐 아니면 괴롭힘 당하고 해줄 거냐 해주는 거 무조건 해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거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의 그 모든 부처에서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뭐 지금 2년은 제가 이제 이수정 지사 체제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2년은 이제 현 김영환 지사 체제에서 했는데 많이 다르죠. 역할들이 많이 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다르고 가지수도 뭐 현격히 줄었고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지 않았나. 제시된 떨어진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스스로 찾아서 또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이래서 역량들을 많이 키워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영환식 반어법을 의원님이 아유 그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임기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정치 일선에 복귀하신 거 환영하는데 그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조금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활동하게 된 이게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여쭈고 싶어요. 글쎄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일을 할 때도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현장에서 극복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제 개인적으로 뭐 큰 충격이고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그 어떤 힘듦을 잊기 위해서 이제 뭐 멀리 떠나서 좀 쉬기도 하고 뭐 어디 이를테면 자기 몸을 학대해서 뭐 어디 히말라야 근처에 가서 트레킹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방식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장 제가 처한 그 현실에서 견딜 거 견디고 또 한 발짝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뭐라 이렇게 이제 반성도 하고 이러면서 그 힘든 현장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저의 방식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제 현장에서 사무실도 옮겨놓고 사람들 만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평범한 유권자로서의 시선으로 제가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모습들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만 잘난 게 아니었어? 너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이런 결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다시 정치 활동 하시니까 정치인으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이렇게 태희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괜찮냐? 정말 안타깝다. 이런 인사들 많이 해주셔요. 물론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저희 장섭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건데요.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도 하고 또 미래 계획도 세우고 이럴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말 국가가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거냐 늘상 하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답을 요만큼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뭐 지방 행정 역시도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정치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지역 행정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는 측면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가 보호받고 있다. 국민으로서 내 대한민국이 나를 책임져주고 있구나. 충청북도가 나를 책임져주고 있구나. 청주시가 나를 책임져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날까지 저도 그렇고 지역사회 여러 선출직 공직자들, 지역사회 인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하실 때는 월간 이장섭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태희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실래요? 예, 월간 이장섭. 네. 후보가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월간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 좀 모시고 해서 월간 이장섭으로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